예, 주블리 김병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표결하고 오신 거죠? 네, 표결했습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한 다음에 네, 곧바로 이제 바로 법안 통과됐습니까? 예, 아이고, 통과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네, 그 표결에는 국힘당 참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나가고. 그때는 거의 다 반대했죠. 네, 예. 네. 아, 참여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저 표결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빨리 오시려고.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 마음 졸이고 왜냐하면 이 방송하고 예. 늦을까봐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릴 것 같아서 예. 표결하자마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장동혁 24시간 걸으니까 네. 필리버스터 한 거네요. 네네. 빌게도 했어요. 네. 알맹이가 그런데 가짜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필리버스터에 올려온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안은 업데이트된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과거 올라왔던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24시간 한 내용은 실제 올라온 우리 민주당의 그 수정법이 아니고 과거 초기에 발의했던 법안 예. 갖고 반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가짜죠. 그러니까 기록에만 연연한 거죠. 어차피 뭐 할 말도 네.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네. 한 말 반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다음 찬성 주자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하. 계속 듣는데 반복해서 레코드처럼 하니까 아까 하도 엉뚱한 얘기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말을 돌리는 거예요. 뭐 산타가 뭐 어떤 놈이 뭐 하고. 그러고 네. 보니까 김병주 의원님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기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들으셔야 됐겠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왜냐하면 대기자는 그 무슨 고생이야. 국회 의사당 거의 안에 있던가 그 부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예. 바로 가서 해야 이것이 산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장동혁 네. 님이 뭐 김병주 의원님 왜 이렇게 와서 듣고 계시냐고 그래서 네. 저도 속으로 네. 뭐 들을 게 있다고 듣고 계셨을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자라서 24시간 들으니까 고장난 레코드에 그 얘기하고 가짜 뉴스하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예. 와, 열불나서 지금 제가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정어리 TV에 또 이 시간이 겹쳐 막 네, 네. 조마조마하고 하면서 그러면 어제 밤새셨겠는데? 밤새웠죠. 그리고 이야. 어제 방송 있던 것도 다 취소하고 떠날 수가 없으니까. 참. 아 그러면 사전에 24시간 하겠다고 하든지. 뭐 처음에 소문으로는 20시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설마 하겠냐 했는데 어제 저녁 11시쯤 눈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곧 끝나겠거니 했는데 계속 하고. 장동혁 원래 눈은 풀려 있어요. 네. 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풀려서 네. 이제 곧 그만두겠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사실은 휴식을 많이 했어요. 휴식할 수 있습니까? 휴식을 못하는데 화장실 이런 요새 가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화장실 가서 한 5분 있다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잠깐 쉬고. 예. 2, 3분 최소 화장실 갔다가 조금 더 있다 들어오고 뭐 그 정도는 우원식 의장께서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저귀 차고 했죠. 네. 그런데 요새 김 의원님은 만약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은 몇 시간 하려고 그러셨어요? 저는 3시간 정도 쌈박하게 그냥 내란에 대한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원래 필리버스터는 반대에서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찬반 토론이 있어야지 반대 토론만 계속하고 끝낼 거냐고 원식 의장님하고 거기 또 항의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또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필리버스터도 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지요. 네. 무엇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하는 논리를 네. 가지고 해야 필리버스터지. 책 5권 들고 와가지고 책 쭉 읽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의견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설
신문사설 잔뜩 가져다가 읽고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갖고 온 양이 적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동혁이 왜 저렇게 길을 쓰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번에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동혁 리더십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시간 때우기로 돌파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은 가짜가 많고 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10명 많을 때 20명, 10명 내외 정도만 앉아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당에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다면 반 이상은 채울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순번을 정해서 대기하지만은 순번 아니더라도 대표가 하면은 최소한 아침 일찍이 와서 같이 또 동참해주고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현 주소를 알겠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를 필리버스터를 어떤 법안의 논쟁 토론의 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장으로 이렇게 전략시켰던 것이죠. 60명 이상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종료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예.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걸었으면은 그런 당에서 60명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몇 명 있지도 않고. 혼자 있어요, 혼자.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신종 필리버스터 갑질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법안은 해당 장관이 와서 있게 돼 있거든요.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정성호 장관 꼼짝 못하고. 이거는 법사위 법무부과 관련된 법이니까 정성호 장관 와 있는데 장관하고 차관을 교대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여야 합의가 돼서 의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24시간 정성호 장관은 꼼짝 않고 앉아 있은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가면 또 국민의힘 앉아 있는 의원들이 막 뭐라 그래요. 자리 비운다고. 우원식 의장조차도 거기 주호영 부의장은 또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사이도 안 봐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교대하니까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도 시비를 걸어서 제가 호통을 쳤죠. 신종 갑질이다. 이거는 생리적인 작용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장동혁이가 화장실 갈 때는 또 소리를 쳐요. 30분 화장실 갈 시간 주자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답답해서 아니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시비 걸더니 왜 그러느냐 하고 그러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아니 야박을 넣어놔서 조영 부의장은 그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그렇죠.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자리를 지킬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랬군요. 네네. 그 인간이 못됐네요. 예. 자기 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저 이학영 부의장하고 우원식 의장이 무슨 죄입니까? 다른 꼬박 세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종 갑질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최소한 그 뭐 의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은 차관하고 장관이 교대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는 교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24시간 꼬박하면은 오늘 장관은 하루 종일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업무 공백도 생기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좀 짚을 걸 짚어야 되겠는데. 네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법안을 좀 수정을 해서 함부로 못 걸게. 그나저나 오늘 이제 그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종결이 안 됐다면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을 건데 요약을 한다면 주로 어떤 요지로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적인 명령이고 요구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내란이나 역적죄는 특별재판부가 늘 만들어졌죠. 특별수사단, 특별재판부. 그리고 재판장은 어떨 땐 용의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왕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삼족을 멸할 정도로 아주 법정 최고형을 하기 때문에 내란과 이런 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특검을 할 때 특판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 발의할 때 그래도 사법부를 우리가 좀 믿었죠. 근데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조희 대법원장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서 내란에 대해서 지금 내란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서 지금 전담 재판부가 설치법이 되면은 뭘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엄중한지 내란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발언 기회가 안 주어져서 제가 오후에 좀 제가 1인 시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1인 시위 하면서 올 발언 내용을 1인 시위 하면서 필리버스터 내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그냥 그 처음에 그 법안이 뭐 위헌성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손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시비가 걸리는 것들은 다 제거가 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제거가 한 겁니다. 어떻게 제거한 겁니까?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면은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법에서 판사회의란 걸 하는데 판사회의 하면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판사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내란이 일어났다 하면은 거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원은 판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의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사무분담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판사들이 직급에 따라서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사무분담위원회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의결을 하고 최종 판사회의에서 결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전체적인 집단지성을 믿는 거죠. 직위원 판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정하잖아요. 내란에 관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대 같은 경우 지가 내란에 몸통일 확률이 있으니까 한몸일 확률이 있으니까 직위원을 임명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원하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입김을 빼고 이제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믿어봐야 된다. 어차피 사실은 이걸 특검을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특검이 나가면 검사들의 사명감으로 이루어지듯이 어떤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도 결국은 판사들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우리 국민들 대표 배심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의 어떤 집단지성을 믿어보자라는 거죠. 대법원 예규하고 거의 같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예규는 자기들이 막 이렇게 또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의미가 있고.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예규를 보면은 대법원장이 결국 입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한 최종안은 대법원장이 입김을 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고법의 판사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단 법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위헌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네. 어저께 서울고법에서 총 법관 152명 중에 122명이 참석을 해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고 민주당의 재수정안을 수용하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본회의 통과되면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예규에 대해서 절차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 시비는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법이 통과가 돼서 최종 결재가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예규를 좀 수정하고. 아니 뭐 예규 위에 있는 게 법안이니까 그 법안에 맞춰서 예규를 해야지. 법안을 뛰어넘는 예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일반법으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같은 걸 적용하는 거죠. 보편성을 가져야죠. 윤석열 이름을 그래서 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초기에 만들었던 건 윤석열 이번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다 보면 또 내란에 대한 원천적으로 발생했을 때 또 전담재판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또 내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속히 재판을 하고 전문성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어찌됐든 조희대를 차단한 것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조희대가 2월 달에까지 한다 그러면은 판사들 그 인사까지 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전담 재판부가 만든다 해도 조희대 같이 멋대로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조희대의 입김이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차단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바라건대는요. 네. 이번에 내란 이제 또 2차 특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꼭 조희대 직위원 수원 3인방 영장 전담 판사들 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심판을 해 주셔서. 당연하죠. 저는 절대 이자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해서도 안 되고 꼭 심판해야죠. 역사적인 심판, 법적 심판까지. 그래서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것도 조희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파기환송했던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법구태타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기에 단죄를 해야만이 내란 척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란 척결의 마지막 지점은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단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희대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죠. 가장 유력한 야당의 후보의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12.3 내란이 일어난 밤 직소리도 못했잖아요. 심지어 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났는데도 입장을 안 밝힌 게 조희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은 완전히 훼손돼서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 그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또 성명서 반대 성명서 하나 못 내고 한 거 못 하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못 하고 그냥 서면으로 질의서로 받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저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한마디 말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 이제 윤석열 그 이적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신문 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발부가 되면 또 6개월간 계속 이제 하니까 그렇죠. 그 안에 선고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평생 이제 못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되겠죠? 네, 거기는 뭐 근거들이 많고 증거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적대에 대해서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서 평양까지 했던 전쟁 유발했던 이런 거는 레이더 자료들이 많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다시 구속 그것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최근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장성 8명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네, 예. 이건 어떤 내용의 징계입니까? 군인들은 두 가지를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형사죄 12.3 내란 관련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형사적인 재판도 받지만은 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예를 들어 보직 해임을 하고 파면을 한다든가 강등을 한다든가 이 조치가 징계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징계를 내란 관련자 핵심 8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제 조만간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 징계할 수 있는 최상의 징계가 파면입니다. 강등이 오히려 그 밑이에요. 아, 그렇군요. 강등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파면인데 저는 다 파면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좀 거기에 정삭 참작이 필요하다 해서 하다고 보이고요. 징계에서는
그래서 저희 국방위원들 중에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이 소견서를 미리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냈어요. 예. 각종군 사령관은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주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됐을 때 병력을 철수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구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징계위원회는 이미 열렸고요. 예. 그 결과가 발표되려가 위원회가 열림 최종적으로 국방장관이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아마 나머지 인원들은 거의 다 파면으로 징계할 수 있는 최상의 징계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께서 아주 문민 장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징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네.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군을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속도로 착착착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아요.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늦었죠, 사실. 예. 그래서 그 장관 되자마자 조사단을 편성해서 대대적인 조사하고 좀 더 속도감을 냈었어야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 사실 처음 가다 보면 군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요. 속도감 내기 어려운데 이제는 업무 파악이 완전히 돼서 속도감 있게 이재명 대통령과 계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잠깐 만나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징계 어떻게 됐냐니까 뭐 조만간 발표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나마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조사단 가가지고 16명 즉각적으로 딱 직무정지 시킨 거. 네. 이거 박정훈 대령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박정훈 대령은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군사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군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규정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감하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는 국방위에서도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장군으로 진급을 시키고 예. 조사본부장을 시켜야 한다. 예. 그래서 군의 그 내란 척결을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마지막 계급이 원래 대령입니다. 예. 해병대에서는 군사 경찰의 최종 계급은 대령이에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좀 규모가 적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 조항을 이어서 박정훈 대령은 장군으로 진급하고 진급 자리가 해병대인데 없어요. 장군 예. 자리가. 그러니까 국방부로. 국방부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조사본부인데 예. 거기에 수장으로 이어서 예. 이번에 내란 척결 또 체병 이런 관련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일신우일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국방위에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방부에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면은 안규백 장관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 국방부 국회의원이 국방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아닌데 본인이 하려면 예외로 하는 경우는 또 저항이 많잖아요. 예. 군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래서 제가 안규백 장관이 잘하도록 여론이라든가 국방에서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특별한 희생에는 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여기 그 예쁜 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꽃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보내주신 겁니다. 김동순 여사님, 그러시네요. 예. 박정훈 대령 어머니께서 네, 그저께 제 방송 40년 축하로 보내주신 겁니다. 네. 안재엽님께서요. 앵커님 내란범 사면 금지 관련해서 관련 법률 진행 상황도 좀 질문해 주세요. 대통령의 일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혹시 이 내용 좀 아십니까? 이번을 사실은 이걸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안에 열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위헌 소지가 있고 해서 좀 뺐어요. 그 대신 사면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외 조항을 이어서 그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인원은 사면에서 예외다 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면과 관련된 법 속에 여면은 훨씬 더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네. 사면은 지금 아직 유죄가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이어서 오히려 이것이 지체되고 지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갈지. 사면은 앞으로 2, 3년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관여된 인원은 진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해 주신 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안재엽님 이해되셨지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28일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부터 브리핑은 시작이 됐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님은 진작부터 국방부로 대통령실이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원대 복귀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좀 다른 분보다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죠.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있을 때 제가 신원식한테 얘기를 했어. 나 이거는 눈 감을 때까지 내 용서 못하는 게 있다. 윤석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를 옮기고 국가 그 컨트롤 타워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법적으로 들어간 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라고 그때 그 신원식 장관한테도 몇 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방부로 건물을 뺏어서 들어서 할 때도 제가 제일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을 일요일 날인가 휴일 딱 하는데 제가 집에서 보고 바로 국회로 택시 타고 그때도 와서 2시간 만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 이건 얼마나 부당하고 엉터리였는지. 그때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 거짓말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합참 건물은 많이 비어 있다는 둥 뭐 하면서 이전하는데 문제 없다 하고 496억 정도만 된다 그래서 택도 없다. 1조 이상 든다고 그때 요몽요몽 2시간 이후에 바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때 또 보수 국민의힘 저쪽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죠. 무슨 496억인데 1조 20배 뻥튀기 한다고 음모하고 공작한다고. 근데 사실은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공중도 뚫히고 도청도 위험하고 다 했는데 다 일어난 겁니다. 도청도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청와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건 너무 잘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전시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그것이 사실은 이번 12.3 비상계엄에 를 잉태시켰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도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 기지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기지 안에 들어가고 밤에도 같이 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같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럼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모든 군대가 자기 말 한마디면 충성을 다 할 것 같고 군인들 얼마나 경례 소리가 큽니까? 대통령 차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완전 그리고 그다음 간저로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거기를 국방부가 지키거든요. 병사들이 울타리를 다 한남동 간저도 울타리가 군에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지 한마디만 뭐 하고 뭐 군과 밀착이 되는 거죠. 아마 그것이 옮기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밀착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착각을 덜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진작 하기는 했지만 맨 처음에 용사를 옮길 때 내란을 일으키려고 옮긴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분명히 무속이 좀 관련이 돼 있을 텐데 그렇게 군과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이자가 더 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더 밀착이 많이 되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고 참.
2차 특검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2차 특검은 법안을 어저께 발의를 했습니다. 예. 우리 3대 특검 대응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 위주로 해서 공동 발의하고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어저께 의안가에 제출을 했고요. 예. 그럼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를 하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올 연말은 어려울 것 같고 물리적으로 본회의 열리는 시간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거니까 최대한 빨리 내년 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더 땡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본회의가 아마 30일쯤 한 번밖에 더 안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도 열어야 되고 하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28일이거든요. 종료된 이후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빠르게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선거 이제 내년 시작되면 막 달아오를 텐데 네.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출마 선언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서 지금 거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보다도 내년 내년 초쯤 돼서 내년 초에? 네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도 틈틈이 경기도 공부하면서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성남시를 위주로 다니면서 그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또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내란 척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분야라서 여기에 1인시 지금 이번 주가 6주차인데 계속 이어가면서 제일 선봉에서 싸우면서 또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도 같이 선봉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병직 의원님 뵐 때마다 이 산타크로스 복장하면 제일로 잘 어울리는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더 어울리죠. 그런데 그 군에 계실 때 예를 들어 사단장 하실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산타 복장하고 선물 주고 막 해보셨죠. 네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울린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늘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우리 장병들한테 그 선물도 주고 또 퀴즈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맞추면은 휴가도 보내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나 성당 제가 가면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올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여쭤보려고. 지금 내란 척결이죠. 저도 내란 척결. 내란 척결이 아직 안 되고 산타 할아버지 머리 아프시겠는데. 그러니까요. 내란 척결 할 수 있는 지혜를 줬으면 좋겠네요. 공천장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올해 안에는 한 번 더 뵐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당장 줄 수 있는 선물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주불리 TV.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돈 안 드는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백운기 TV도 구독, 좋아요 같이 해주시고요. 주불리 김병주 TV 51만 8천 명. 네네. 야. 근데 지금 정체가 돼 있습니다. 51만에서. 요즘에 다 정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일단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그나마 정어리 TV는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증가세는 좀 tum한 상태긴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연해서 52만 가게 좀 도와주세요. 1000명만 더 있으면 여러분 해주시면. 보고 계시죠? 지금 혹시 백운계 정치 1번지 보시는데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바로 주불리 김병주 TV에 가서 구독도 눌러주세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 힘을 우리가 좀 실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표결도 있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시청자와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블리의 손자병법.